네, 시작하겠습니다. 10년 후 교육에서 저는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이라 초등학교 보건교육 중심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미래 학교 보건 교육의 방향,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학교 보건, 마지막으로 그 보건교사의 역할 변화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 보건 교육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앞서서 우리 사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까, 어떤 위기가 닥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 배경으로는 지금 현재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도화된 각종 범죄들, 아동학대나 폭력이나 인권 문제,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가 또 이슈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유해 먹거리라든가 식량 부족 문제, 환경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각종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들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만성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요구들에 의해 미래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학교 보건도 이러한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을 이전보다는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외되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교육 격차나 디지털 격차, 뭐 건강 격차 같은 것들이 좀 심화되는 현상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이전에는 뭐 친구랑 선생님 만나면서 사회성을 발달시켰다면 그런 것도 좀 어려워지는 위기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도 코로나 블루라던가 뭐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고 불안감이나 분노, 뭐 무기력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불규칙한 생활 습관 같은 것들 때문에 실제로 보건실에 지금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아져서 잠을 잘 못 자고 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좀 요구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접근을 하였고, 모든 학생들한테 접근 가능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교육 격차라던가 건강 격차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서 학생 중심의 건강 증진이나 보건 교육을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뭐 XR, 뭐 홀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이 기술과 함께 발전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 뭐 BCI 기술이라고 해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 이런 것들을 좀 선보이겠다. 그래서 FDA에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동물이나 의료 분야에만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점차적으로 이 기술들이 우리들의 실생활에도 좀 적용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10년이나 뭐 20년 뒤에. 그래서 학습에 대한 정의나 뭐 교육에 대한 정의도 마찬가지로 변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가정에서 진단하고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뭐 아파트나 욕실, 주방, 거실 등 다양한 그런 IoT 기술, 뭐 전자 제품들을 활용한 그런 모바일 장치들을 활용한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서 지속적으로 그런 정보들을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캡처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급진적으로 발달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학생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 AI가 그런 예방 활동을 추천해주고 그 학생들의 특미랑 특성을 고려한 보건 뭐 교육 각종 교육 콘텐츠를 추천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해당 인공지능이 학생과 이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데이터를 계속 생성하고 그걸 축적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이제 좀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으려면 그런 플랫폼이 잘 개발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플랫폼은 교육부나 뭐 보건복지부나 각종 부처가 협력을 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민간 기업이 좀 주도를 하는 형태로 띄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우리 그 건강상태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선생님들 다 출근 전이랑 그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다 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처럼 좀 이건 간단한 형태지만 얘가 이제 6억 정도 민간 기업에 의뢰를 해서 개발을 한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좀 그런 플랫폼들이 잘 개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요보 학생이나 경계선 학생, 뭐, 특수학생, 이런 학생들을 선별을 해서 그 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상담이라던가 교육을 활성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교육 기회를 좀 얻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움직임, 그로 인해서 인지적 유연성, 복합 문제 해결 능력,
자기건강관리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보다 능동적인 건강의 주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실 운영 중심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학교 보건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플랫폼을 좀 잘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성장 발달 과정이나 건강 상태를 좀 다각적이고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각종 검사, 뭐 평가 이런 것들을 해서 통보하는 수준이지만 이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교사의 경우는 이제 개별 학생의 반응을 지금도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고 이 빅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간다. 그리고 학생 맞춤형 보건교육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할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건강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 요보 학생들, 이 학생들을 좀 분류하고 예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면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1학년 학생 중 한 명이 맞벌이 가정 자녀인데 뭐 건강검진이나 뭐 각종 조사를 했으나 뭐 특별한 질환을 진단받은 과거력도 없고 근데 단순히 이제 좀 저체중 상태인데 연평균 보건실 방문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전교생 중 뭐 상위 5% 이내고 1학년 중 1위이고 그리고 주된 건강 문제는 복통이나 불안이랑 관련되어 있고 보건실 체류 시간도 재보면 다른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긴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폭력 관련 뭐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해보고 그 학생의 요구를 좀 진단해보고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이제 교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실 운영 중심으로 또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에 이제 비슷한 사례 아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동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좀 만들어서 그 속에서 검색을 해보고 수업 나눔처럼 이제 적절한 교육 방법이라던가 지원 방법을 추천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장 발달이나 종합 특성과 관련된 차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학교 단위로도 그려지고 상대적인 차이나 특징들도 한눈에 볼 수 있게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을까 싶었고, 또 이제 날씨 정보랑 연계를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세먼지가 나쁨일 경우에 미세먼지 취약군 학생을 또 선별하게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관리를 또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 경우 뭐 웹이나 앱에서 알아서 왼쪽 상단에 표시가 돼서 교사들이 좀 더 그 학생을 좀 케어를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보건실 공간 측면에서는 이제 건강 정보를 좀 전시하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서 뭐 그때 배웠던 어폴더스 교육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학생은 보건실 내에 있는 태블릿이 이제 배치가 되면서 보건교사나 보건실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공간 개선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 보건 교육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비정규학습과 정규학습 측면 두 가지를 나타내 보았는데 비정규학습 측면은 이제 보건교사의 태도나 업무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학습이 일어나요. 이러한 업무를 잘 하려면 반복적인 업무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절약된 시간을 학습자 중심의 수업 준비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게 되었고, 그 정규학습 측면에서는 현재 이제 저희 학교에도 체육관에 VR 체험관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체험 실습 활동이 주를 이루겠다. 그래서 몰입감과 흥미를 높인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보건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성교육, 감염병 예방, 뭐 생활습관병 예방,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부터 AI 교육이 도입이 된다고 해서 보건교육도 마찬가지로 의미 있고 유용한 교육 내용으로 AI 교육을 이제 융합을 해서 재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건강 위협하는 문제를 인식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해 보는 것, 그리고 이를 컴퓨터를 통해 시연해 보는 창의력 교육이 중점을 이루겠고, 건강에 대한 책임을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과정을 성찰하고 조율하는 메타인지 능력을 좀 더 자극시켜주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플랫폼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비공개나 공개 질문을 하고 그 학생 수준에 맞게 정보가 가공이 되면서 AI가 그걸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도 도입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의 역할 변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포메이션 인티그레이터, 헬스 코치, 딜리버러 오브 휴먼 케어링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대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그런 교육 활동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학생한테 이제 발생하는 건강 문제들이 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모바일 장치들을 활용해서 좀 미리 조기에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학생을 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통합 분석해서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경험 구성함에 있어서도 학습 목표나 학습 특성을 고려해서 가장 유용한 리소스를 선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코치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건강 신념이라던가 삶에 대한 가치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타인을 돌보는 태도나 뭐 인류애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는 그런 모델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인간 교사의 역할이겠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제기해보고 대안을 찾는 역할. 그리고 학습자 데이터를 볼 때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갖지 않고 좀 더 발전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쯤에 보시면 어떤 장소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학습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옹호하는 그런 역할도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